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건강 관리는 일이 아닌 바로 여가에 이루어지는 거죠. 건강이라는 것은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을 이야기해요. 여가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성장, 그리고 영혼의 힐링, 그리고 또 질병의 예방 또는 치유라든지 신체적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여가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죠. 레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은 여가의 일부분인데, 여가라는 것은 사실 이 자유시간이라는 개념을 포함해서 즐거운 활동일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즐겁지 않은 여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가는 창조적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창조적 가치가 없는 반사회적 여가 활동. 이러한 여가 활동으로 한 나라의 국군이 그 국민들의 여가 활동의 창조성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옛 그 로마 제국도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게르만족이 원래 그 용병으로 왔다가 다시 그 로마를 다시 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로마 국민들의 그 어떤 불건전한, 그리고 그 창조적이지 못한 퇴폐적이고, 그리고 이제 반사회적인 여가 활동, 그러한 여가 활동으로 로마인들이 그냥 어떤 극도의 즐거움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여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몸과 마음은 병들어갔던 거예요. 여가 활동은 반드시 창조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가 활동은 한 나라를 후퇴시킬 수도 있고요. 그 국민들의 여가 활동의 그 패턴, 이것을 보면, 또는 한 나라를 계속 창조적인 방향으로, 계속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는,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그러한 창조적 방향으로 이 국가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원동력을 여가에서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가 활동은 중에서도 이제 자유시간이고 또 즐겁고 그리고 창조성을 가지는, 창조적 가치를 갖는 여가 활동을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서부터는 이 활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레크리에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이란 여가 시간에 이루어지는 즐거움을 느끼는 창조적 활동이다. 그래서 이 창조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 현대인의 건강 관리에 이바지하고요. 자기 주도적 라이프 스타일, 자기 주도적 이 라이프 그 혁명, 이노베이션을 이제 이룩할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레크리에이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이란 레크리에이션의 역사. 레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우리 그 산업혁명이 있었던 2차, 3차 산업혁명이 있었던 산업사회에서는 이 레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은 사실 이제 보통의 이제 사람들에게는 좀 생소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업사회, 이제 1차 농업혁명, 그리고 2차 산업혁명, 3차 이제 산업혁명 를 거치면서 산업사회에서는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한 사회였잖아요. 그래야지만 이 생산성을 가장 이제 극도로 높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산업사회 때의 이 노동에 대한 노동의 근면한 노동, 즉 근로에 대한 그 어떤 가치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을 통해서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을 해서 그 어떤 보상을,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훌륭한 일이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랄까, 이 노는 것을 그야말로 정말 이 노는 것의 가치는 더 열심히 산업 현장에서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잠시 쉬는, 잠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수단, 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즉, 여가의,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여가의 가치가 일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 정도만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가 활동은 일하지 않는 계급, 즉 부르주아라든지 귀족, 왕족, 네, 귀족이나 왕족 또는 땅을 가진 지주들 또는 뭐 공장의 사용자들, 네, 이런 사람들, 이 지배 계급의 전유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일반 농민들 전유물, 일반 농민들이나 또는 뭐 소작농이라든지 노예라든지 피지배 계급, 노동자라든지 산업사회니까요. 노동자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은 바라볼 수는 있지만 가질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존 로크라는 학자가 1963년 교육에 관한 성찰이라는 저서에서 레크리에이션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태만이 아니야. 그것은 게으른 게 아니야. 그건 게으른 게 아니라 작업의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작업의 종류, 휴식의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해 있는 신체의 부분을 쉬게 하는 것이라고 서술하였습니다. 지금의 이 관점에서 보면 이 레크리에이션의 의미를 이렇게 파악한 존 로크, 이분도 사실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 아주 옛날 말 같은, 그죠? 우리에게 확 와닿는 레크리에이션의 이 해석, 이 어떤 그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떤 초창기 형태의 이 레크리에이션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크리에이션은 사실 이 산업사회에 그러니까 농업혁명이 있었고 1차, 2차, 3차 산업사회가 이제 산업혁명이 있게 되죠. 뭐 1차 증기기관차의 발명, 뭐 2차 전기, 이때 이제 1, 2차 이 산업혁명 때였죠. 그리고 이제 비교적 근래에 와서 컴퓨터라든지 또는 뭐 공장 자동화 시설, 컨베이어 같은 이런 것이 3차 산업혁명이고요. 오늘날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 살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은 뭐 IT 기술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제 3D 프린터, 드론, 그리고 인공지능, AI, 그리고 증강현실, 이런 것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레크리에이션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시 18세기 중반 후반에 이 산업사회의 출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산업사회. 이제 여기서 우리는 노동자 계급이라는 것이 생겨요. 노동자와 이제 이 노동자가 피지배 계급이고요. 그리고 그 자본을 가진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 이제 지배 계급이죠. 한 공장의 사용자, 이렇게 노사. 그래서 노와 그리고 사. 이러한 계급이 형성이 되죠. 공장 노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증기기관, 증기로 동력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전기로 24시간 동력을 얻었어요. 대량 생산 기계를 계속 작동시킬 수 있는. 그래서 노동자들은 정말
지금처럼 뭐 주 5일 근무, 주 52시간 근무제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으로 피로가 누적이 됩니다. 피로가 누적이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죠.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에요. 따라서 피로가 누적되면 노동자의 생산성은 어떻게 되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공장의 생산성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작업 능률이 떨어지니까 이 작업 그 재해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 노동자들은 이제 병으로 결근을 하게 되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공장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사용자가 공장을 운영을 하고 이제 공산품을 만들어서 얻는 그러한 이 이제 생산 활동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용자가 사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건 아주 간단해요. 이윤 창출이에요. 그죠? 뭐 자선 단체도 아니고 뭐 봉사 활동하는 기관도 아니고요. 따라서 그래서 이제 존 로크의 주장이 일반적으로 조금 받아들여지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용자들 자본을 가진 지배계급들이 이 나의 그 목적인 이윤을 극대화시키려면 이것이 노동자들을 일만 시켜서는 안 되는구나. 바로 이윤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일한 만큼의 보상을 줘야 된다. 그 보상은 여가인 거죠. 쉬는 거죠. 예. 노동자들이 쉬게끔 하는 거예요. 여가, 일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이 여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또 일하면서 느끼지 못하는, 일하면서 얻을 수 없는 삶의 즐거움, 또 삶의 의미, 이것을 여가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그 여가 시간에 사람들이 파티를 열든 아니면 종교 활동을 하든 아니면 뭐 어떤 신체적 스포츠 활동을 하든 이 재충전의 시간, 기쁨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뭐 개인 어떤 취미 활동을 통해서 공장의 그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그 단순 반복적인 노동의 형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는 거죠. 자, 레크리에이션은 노동이란 긴장과 소모의 과정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긴장과 그리고 소모,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 사람은 죽어요. 레크리에이션은 마치 오아시스처럼 우리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줘요. 그것은 긴장한 우리의 심신을 이완시키고요. 그리고 소진된 내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넣어줘요. 에너지를 넣어서 이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또 다시 내일 일터로 또 씩씩하게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레크리에이션의 역사를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 레크리에이션의 어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이라고 쓰죠. 라틴어의 레크레아티오에서 비롯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세 가지 뜻을 가져요. 첫 번째, restoration. 이것은 restoration 해서 회복, 부활의 뜻이고요. 또 하나는 recovery. 여러분 recovery 알죠? 회복. 그리고 다시 그리고 creation. 다시 창조, 재창조, 복활. 이러한 그 의미를 갖습니다. 세 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레크리에이션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크리에이션이란 보시면 레크리에이션의 사전적 의미서부터 볼게요. 새 우리말 큰사전에 보면 다 같이 복장해 볼까요? 레크리에이션이 무엇일까요? 레크리에이션은 공부나 이제 학생들 작업, 노동자 작업 따위에 의한 피로를 기쁨이나 즐거움에 의해서 즉 이것이 레크리에이션이죠. 정신적, 육체적으로 새로운 힘을 북돋는 일이다. 여기에는 그 예로는 각종 스포츠, 건강생활을 위한 스포츠, 또 여러가지 문화생활, 문화예술, 휴양, 음악, 연극, 오락, 그리고 야외 레크리에이션 따위의 새로운 기분 짓기로 본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크리에이션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ecreation이라고 읽어요. 액센트가 이름절에 있다. recreation. 예, 이렇게 읽어요. 다시. creation은 create, 창조하다라는 동사 있잖아요. 창조하다라는 의미의 create의 명사형이죠. 명사형. 그래서 개조, 재창조, 새롭게 만듦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발음 자체가 recreation이에요. 액센트는 여기에 있어요. recreation. 이것은 바로 오락, 유희, 소창, 노래, 취미, 휴양, 위안 따위의 기분 짓기. 이것은 1번의 recreation은 어떤 추상적 개념이라면 그죠? 2번의 recreation은 어떤 이제 보통 명사가 되는 거죠. 그죠? 추상 명사이면서도 또 복수 보통 명사 같은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포츠라고 하면 이제 대근육 활동, 신체적 수고가 있는 대근육 활동이라고 하고요. SPORTS 하면 복수 보통 명사가 되잖아요. 농구, 야구, 배구, 축구 같은 그러한 스포츠 경기를 뜻하잖아요. 스포츠. 레크리에이션도 이제 물론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활동, 예, 여러 가지 활동이 돼요. 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지칭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복수 보통 명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이 레크리에이션은 1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네. 레크리에이션은 이 recreation이라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럼 이것을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종류 음악도 있고요. 음악 듣기, 독서도 있고 관광도 있고 등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구체적 활동들 이게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레크리에이션을 협의,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해석을 한 거고요. 진정한 의미의 레크리에이션이란 이러한 레크리에이션 활동들을 통해서
recreation이 되는 거예요. 다시 창조되는 거, 다시 거듭나는 거, 다시 거듭남, 다시 다시 에너지를 재충전해서 다시 완벽해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학업이나 일로 우리 몸은 우리 몸과 마음은 소진되어 고갈되는 거죠. 여기서 다시 즐거운 그리고 창조성을 갖는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다시 소진된 우리 몸과 마음에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영양분을 줘서 우리가 다시 업그레이드 돼서 다시 이제 활동적인 그리고 건강한 인간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총정리를. 그리고 이제 다시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가라는 것은 이제 가장 큰 개념이에요. 우리의 삶이 전부 여가예요. 여가 큰 개념인데 여기 여가는 그래서 여가 시간에 문화, 과학, 예술, 스포츠가 탄생했어요. 이것들을 다시 우리의 문화라고도 하겠죠. 탄생을 했어요. 여가는 그 모체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자, 특히 문화적, 사회적 가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여가 활동은 아까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이 있었죠.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독서, 스포츠, 각종 취미 활동 다양해요. 여기에는 지적 독서라든지 사회적 여러 가지 사회적 만남 모임 또는 팀 스포츠도 사회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술, 문화예술, 신체적, 스포츠, 그리고 관광적, 그리고 종교 활동과 같은 영적 활동을 총망라한다. 이러한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여러 가지 즐거움을 얻고 그리고 체의 전인으로 도야할 수 있는 자기 발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가의 개념을 4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죠. 여가의 개념을 4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시간적 개념에서 여가란 자유시간이다. 두 번째 활동적 측면에서 여가란 어떠한 형태의 구체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여가란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 네 번째 창조적 가치가 있는 여가가 진정한 여가이고 이렇게 4가지 측면의 여가의 개념을 모두 충족시키는 여가 활동을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다시 그럼 보세요. 여가란 여가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그리고 즐거움을 얻는다. 이게 이제 여기 여가란 활동이다. 우리 두 번째 그 활동적 측면을 충족시켰죠. 여가 시간에 이루어지는 여가 활동이다. 그리고 즐거움을 얻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세 번째 그 의식적 측면을 충족시켰죠. 그리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가치가 없다면 이러한 여가 문화를 가진 이 민족은 그러한 국가는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덕체의 전인으로 도야할 수 있는 자기 발전의 시간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번째 여가의 그 네 번째 측면인 창조적 가치를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크리에이션은 진정한 여가 활동 그 여가
개념 모델을 공부할 때 뭐 뉴딜, 샘델, 켈리 등이 얘기했던 이 진정한 여가 활동, pure 순수 여가, pure leisure 순수 여가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때 여가 활동을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진정 이 이제 건강한 인간으로 그리고 나의 삶의 이 자기주도적 혁명을 이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크리에이션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이란 여가를 이용해서 즐거움을 얻는 자발적 활동이다. 자, 여가 활동을 통해서 창조적 가치를 추구한다. 여기 보시면 즐거움, 그리고 여가, 자유시간, 그리고 자발적 행동이다. 여가 활동이다. 그래서 이 여가의 4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시키죠. 그리고 가치적 측면까지. 레크리에이션은 여가, 영어로 이제 레저 개념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즐거움의 추구, 단순한 개인적인 즐거움만 추구한다면 이것은 반사회적 활동, 여가 또는 아노미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나에게는 최고의 즐거움을 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준다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여가라고 할 수가 없겠죠. 진정한 의미의 여가란 나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에 방해를 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를 비롯한 이제 이 사회의 이제 즐거움, 이 사회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여가 활동, 이것이 진정 창조적 가치를 갖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개인의 즐거움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이제 개인의 일탈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우리 이 사회의 질서, 전통, 그다음에 미풍양속,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선의지에 위배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전이나 미의 감상, 문화, 예술이죠. 또는 여러 가지 활동 기술을 획득하는 교육적 가치, 지식을 연마한다든지 덕, 사회성을 쌓는다든지 또는 체력을 향상한다든지 이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는 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레크리에이션의 개념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시오. 정답은 자유시간에 이루어지는 즐거운 활동으로서 창조적 가치를 갖는 것이다. 질문 2. 여가와 레저의 여가, 이것은 이제 영어의 레저를 우리말로 그냥 레저라고 쓰기도 하고 또 여가로 우리말로 바꿔서 쓰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가와 레저를 같은 말로 보고 이것과 레크리에이션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해 볼까요? 시간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가는 레크리에이션보다 큰 개념일까요? 작은 개념일까요? 네.
큰 개념이에요. 레크리에이션을 제가 줄여서 레크라고만 쓸게요. 여가는 자유시간도 여가고 시간, 그리고 즐겁지 않은 여가 활동도 있을 수 있어요. 여가 활동인데 어떤 사회적인 사회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직장에서의 회식 또는 명절인데 이 주부에게는 명절에 시댁을 방문하는 것이 즐겁지 않았어요. 하지만 명절 헐러데이잖아요. 여가잖아요. 큰 의미에서 여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도 여가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3번이죠. 즐거움. 그냥 즐거움이 없고 의무감에서 하게 되는 여가 활동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는 활동이죠. 활동. 근데 여가는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자는 것도 여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는 그냥 멍 때리기, 이런 것도 그렇죠. 이것도 여가예요. 그리고 즐겁지 않은 것도 여가가 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창조적 가치가 없는 것도 여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창조적 가치가 없는 여가 활동에 빠져 있는 국민들, 예를 들어서 뭐 마약에 빠져 있다든지 온 국민이,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여가 일탈이죠. 일탈로서의 여가죠. 이거는 창조적 가치가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여가는 포함을 하고요. 그 중에서 즐거운 활동이면서 창조적 가치가 있는 이 네 가지 측면의 여가, 네 가지 측면에서의 여가의 의미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을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한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의 삶이 정말 건강한 삶이 되려면 우리는 여가 시간에 여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 시간에 정말 즐겁고 그리고 창조적 가치가 있는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삶을 건강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또 삶의 자기주도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여러분 그런데 자꾸 헷갈리는 게 있어요. 레저. 이 여가는 영어의 리저를 우리가 여가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말의 여가는 한자어잖아요. 남을요, 시간 가자. 그래서 여가라 그러면요, 그냥 시간적 의미에 제한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실 여가는 레크리에이션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데도 말이죠. 더 큰 의미를 갖는데도 이게 여가면 레크는 그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 레저는 흔히 우리가 그냥 레저. 이 영어의 리저는 여가 시간서부터 이 네 가지 개념을 다 포함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여가로 옮기니까 시간만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리저를 우리나라 그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서 레저라고 쓰면요. 이 레저와 원래 영어의 리저는 또 좀 달라 보여요. 레저는 이 아웃도어 스포츠인데 좀 고가의 장비나 좀 테크닉이 필요한 트레이닝이 필요한 아웃도어 스포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초창기 때 리저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졌던 간에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 인지하고 있는 느낌인 거죠. 개념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다시 정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용어 사용의 혼돈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 교환에 좀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면서 넘어갈게요. 네. 허리도 꼿꼿하게, 그리고 네, 이 정도의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 옆에 예쁜 강아지가 다리가 긴 강아지를 쫓아가는 심정으로, 그리고 너무 졸리시면 잠깐 쉬었다가 잠시 멈춤하시고 다시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쉬어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까? 이것도 여러분 여가활동, 레크리에이션의 일부죠. 이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1분 안에 13사람 이상을 찾는다면 당신은 genius, 천재. 자,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찾아볼까요? 같이 찾아볼게요. 여기 할아버지, 다음에 할아버지 얼굴 하나, 할아버지 둘, 어머니 셋, 애기 넷,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강아지는 아무리 예뻐도 사람이 될 수 없죠. 자, 4개 찾았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사람 옆얼굴 5. 여기 보세요. 사람 옆얼굴인데 위를 보고 있는, 살짝 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과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이 하나, 여기 둘. 그리고 이쪽에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완전히 옆얼굴 있죠. 정면, 그리고 측면. 그래서 여기 정면, 눈, 여기 측면, 코들 둘. 그리고 여기 아줌마 치마에 남자 셋이 매달려 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 둘, 셋. 이렇게 12개 찾았습니다. 당신이 천재라면 이것보다 더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집중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레크리에이션의 본질. 여러분 노트 필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레크리에이션의 본질을 서술하세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 부분을 잘 듣고 정리하셔야 돼요. 레크리에이션의 본질. 다음에 10가지로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이렇게 10가지로 레크리에이션의 본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레크리에이션의 그 스펠링 8 보세요. R E C R E A T I O N 이렇게 스펠링 하나하나를 따서 외우기 쉽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R은 recreation에서 회복. 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복을 적어주세요. 회복이란 뭐예요? 일상 이 학업이나 이제 그 노동 업무로부터 오는 그 피로감으로부터의 회복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재충전하여 다시 이제 거듭남, 다시 에너지를 이제 restoration 해서 회복해서 다시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 이런 것이죠. 네, 재창조, 네, 그리고 다시 복활, 활동으로 돌아간다. 뭐 복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옆에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E는 enjoyment다. 즐거움이다.
그랬죠. 제가 레크리에이션은 즐거움을 느끼는 내 의식의 즐거운 그러한 활동이어야 한다. 이 즐거움이란 마음의 상태잖아요. 마음 그리고 바로 이 레크리에이션에 활동하고 있는 당사자인 나의 오로지 나의 심적 상태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여가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다수의 이 즐거움을 위해서 같이 그 여가 활동을 해요. 하지만 나는 뭐 예를 들자면 등산이 즐겁지 않아요. 힘들어요. 노역 같아요. 나는 영화를 보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가만히 2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영화 산업이 별로 성장을 못한대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좁고 또 어둡고 이렇게 갇혀있는 공간에서 영화관이죠. 영화를 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다면 나에게는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회생활을 위해서 또는 내 동료들이 내 친구가 우리 가족이 좋아하니까 같이 그 여가 활동을 한다는 것. 그것은 사회적 의미는 가즈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그대로 나의 행복으로 와닿는 사람에겐 가능해요. 하지만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나 자신의 즐거움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에게 맞추고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요. 그것은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무감과 또 구속 이런 것을 느끼는 여가 활동은 진정한 의미의 pure leisure의 영역이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일의 속성이다. 이 사람은 쉬면서도 즉 여가 활동을 하면서도 일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죠.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여가가 곧 일이 되는 경우는 진정한 의미의 여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C는 constructiveness, construct, 건설하다 그런 거죠. 이거 명사형이에요. 건설적인 거. 네. 생산적인 거. 생산적이고 네, 그 결과가 자, 건설적인 것. 그러니까 건설적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거. 그래서 나와 나의 건강, 다른 사람들의 건강, 이 사회, 이제 우리 민족, 뭐 국가, 뭐 세계, 예, 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것. 나의 이 생산성의 총합이 이제 커져서 우리 이 사회 또는 우리 지구촌의 행복의 총합이 커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어야 한다. 자, 그다음 4번째죠. R은 result, 결과가 있어야 된다. 결과. 그게 어떤 결과예요? 지덕체의 결과. 즉 여가 활동이라는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어서 여가 활동을 이제 계속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그 열매를 수확하는 거죠. 그 결과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가 활동을 통해서 책을 읽었어요. 그럼 지식을 습득하겠죠? 혹은 IQ가 향상되겠죠? 또는 네. 동호회 활동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더불어서 이제 여가 활동을 통해서 더불어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가 있겠죠. 아이를 태권도 체육관 학원에 보냈어요. 이것은 예를 들자면 태권도라는 어떤 태권도를 배워서 아이가 키가 쑥쑥 크고 성장하고 또 건강해지고 이 체력 향상이라는 목적 이외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적이 더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덕의 인간을 만드는 목적이 있는 거죠. 덕의 인간. 다시 말해서 태권도를 통해서 예절, 또 인내, 참을성, 또 규칙 준수, 질서, 규칙 이런 걸 준수하는 마음,
규칙 준수, 또 상대방에 대한 뭐 배려, 그리고 태권도의 대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정정당당한 승부, 페어플레이, 뭐 스포츠맨십,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한 창조적 결과를 낳는다.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조기축구라든지 또는 어린이 축구 교실에 아이가 가요. 축구라는 그런 스포츠 기술을 배우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축구를 통해서 이제 팀워크를 배우고요.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정신을 배우고 또 조기축구를 해요. 이것은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 그죠? 그리고 뭐 이제 이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사회화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E는 experience. experience는 경험이다. 경험. 어떤 경험이다? 내가 하는 경험이다. 나의 주관적 경험. 내가 경험하는 것이다. 내가 즐거우면 즐거운 거예요. 나의 인지된 경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지한 경험. 내가 이제 즐거워요. 기분 좋아요. 그러한 여가 활동을 했어요. 그것은 나한테 이제 즐거움으로서 경험이 되는 것이고, 내가 고달팠어요. 내가 명절 때 나는 즐겁지 않고 힘들고 고달퍼서 마치 명절은 나한테 그냥 또 다른 어떤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것은 나에게 레크리에이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경험이다. 나의 경험. A는 액티비티, 활동이다. 그런데 어떠한 활동이죠? 여가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따라서 여가는요, 그냥 가만히 있거나 멍을 때리거나 잠자는 것도 여가이지만 레크리에이션은 활동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구체적 활동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네, 이거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활동은 나 혼자 하는 활동보다 더불어서 다수가 같이 하는 활동을 더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덕체에서 덕의 영역, 즉 사회성을 기르는데 더불어 하는 여가 활동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회성을 길러야 하는 아이들은 혼자 하는 여가 활동보다는 같이 하는 팀이 하는 여가 활동을 더 권장하는 거죠. 다음 타임, 시간이다. 어떤 시간이에요? 다시 정리해볼까요? 정리해보자면 자유시간이 이루어진다. 이 자유시간이란 어떤 거죠? 자유시간이란 노동시간과 생리적 필수시간을 제외한 그 나머지 시간에서 타임의 의미이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그 다음 I는 intrinsic motivation, 그래가지고 내적 동기에 의한 것이다. 내적 동기의 반대말을 이해하시면 내적 동기의 반대말은 외적 동기죠. 외적 동기를 이해하면 내적 동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외적 동기는 해야만 해서 의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필요, 또는 뭐 강요, 또는 보상, 이런 것들이에요. 보상이 있으니까 보상을 위해서
보상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들. 뭐 금전적 보상이든 다른 형태의 보상이든. 이 외적 동기에 의한 활동은 이것은 일의 속성과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것과 구분해서 순전히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자발적 선택,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진정한 의미의 레크리에이션이다. 이것을 내적 동기에 의한 선택이다. 내적 동기에 의한 선택이다라고 해요. 자, O는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특징을 갖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크는요 활동인데 레크리에이션은 활동인데 혼자 하는 개인적 활동보다는 다 같이 하는 복수의 활동을 훨씬 선호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O는 레크리에이션의 본질이지 레크리에이션의 본질상 조직적으로 단체 활동, 복수의 활동이고 더불어 하는 공동체적 활동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지 꼭 레크리에이션은 혼자 하는 것은 레크리에이션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레크리에이션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 좋다라는 거죠. 다음 마지막 N은 non-work activity 그래가지고요. 생계수단 이외의 활동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생계수단이라는 것은 일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job, 직업. 생계수단은 뭐예요? 그것으로 금전적 보상이 있는 거예요. 금전적 보상. 금전적 보상이 따르는 것은 그건 일이에요. 직업이에요. 레크리에이션은 이 일, 직업.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레크리에이션의 본질적 측면에서 그것은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N은 non-work activity인데 이것은 생계수단 이외의 활동이다. 생계수단을 직업이라고 부른다. 일이라고 불러요. 노동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노동 경영일 수도 있고 이러한 기타 다른 형태의 그 직무가 되겠죠. 이러한 생계수단 이외의 활동으로서 왜 직업은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할 수 없냐면은 직업은 금전적 보상이 있고 금전적 보상이 있는 것은 레크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질적 측면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레크리에이션의 본질을 레크리에이션의 스펠링 RECREATION으로 나누어서 모두 8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시오. RECREATION 10가지로 설명하시오. 한다면 이렇게 본질을 여러분이 이제 서술을 쭉 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짜 행복이란 우리 마음에 달려 있겠죠?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어떤 여가 활동에 몰입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분명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다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오고요. 그것은 아주 사소하고 또 작은 행복이다. 그렇게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순간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힘드시죠? 이 어려운 시기,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또 아주 작은 데서 우리 일상에서 또 가족에게서 나의 아주 사소한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을 느껴보도록 하세요. 인생은 진정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적에 그것의 고마움을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잠시 이렇게 멈춰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했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수업은 이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